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를 공부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무토 다음으로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거, 기라고 하는 글자가 될 것이고요. 기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10천간이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토가 5번째 천간이고요. 기토는 무토 다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행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을 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흙의 기운 즉 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요. 무토하고 기토 같은 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같습니다.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줘야 되고요. 적당량의 수기가 있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하고 기토하고 이건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안에 토라고 하는 것에 발을 디디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동토 얼어붙은 동토가 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열토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 수가 없겠죠. 동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저기 남극 지방이라든가 북극 지방 같이 굉장히 추운 영하 4, 50도 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극지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사하라 사막 같이 매우 뜨거운 땅, 영상 4,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 수기가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땅이 너무 얼어 있다라고 하면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서 얼어붙은 땅을 녹여줘야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벌명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수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된다. 이걸 갖다가 수화기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대략 한반도 위치 경위라고 하나요? 뭐 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 사계절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선진국이 많은 것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기가 좋은 것이고 수화기제라고 하는 뜻은 수하고 하고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화미제라고 하는 뜻은 수하고 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열토가 되는 것이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 왕한 계절 4, 5, 미월은 대체적으로 열토가 되기 때문에 수가 강쟁이 필요한 그런 국세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해월이죠.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동토가 되겠죠. 화가 기본적인 용신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마찬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가 되는 것인데 이를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무토와 기토의 차이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든 기토든 이 토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요 습성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그래서 차이는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인데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토하고 무토하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데 무토인 양토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항토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산이라든가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방대한 양의 토를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토라든가 담장토 같은 개념으로서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주 비옥한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또 한 가지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 당연히 수화죠. 수화인데 무토 기토가 좋아하는 수화는 기본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취용하게 되죠.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토는 한 가지 더 높은 산, 아주 방대한 양의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또 무토만의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럼 간목이 필요 없으니까 묘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토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화분과 같다 했죠. 화분, 그냥 화분이 아니라 꽃이 심어져 있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간목을 별도로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토가 묘월 아니고 다시 예를 들어서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진술 축미월이라든가 아니 이럴 때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월 같은 경우에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음토인 기토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토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쓸 수가 있지만은, 진술축묘월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간목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정화, 그 다음에 기토, 신금, 개수를 말하죠.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생하고, 양간이 천간에 투출하면 음간을 양간으로 본다라고 해서 용신치용법이 양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수일간이 이제 해월이 됐으니까 개수를 또 할 겁니다. 개수일간이 지금과 같은 해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개수가 수왕절에 태어났고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음간이라 하더라도 양간이 투출하고 양간이 인간지에 태어났을 때는 이 임수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이거는 무토로서 이 개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토 일간도 뭐 4, 5 미월, 진술축미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을 취용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단 기토만 봤을 때 간목을 취용하는 얘는 극히 드문 예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토가 진술축미 4, 5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기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 해월이 한 30일간 계속 지속되고 있죠. 바탕이라든가 배경은 똑같은 해월이 되겠고요.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동이 되어야지만 해월로 접어들게 되고요. 해월로 접어들면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동절, 겨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동절이라고 하는 해자축월은 특징이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조금은 유식한 말을 써서 춥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대용해서 쓰게 되겠고요. 겁나게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러한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울이고요. 따라서 조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되겠고, 겨울에 해자축월에 엄동설한의 혹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 기후를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후이기 때문에 해자축월에도 조후가 필요한데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될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좋다. 이거는 천간십정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어떠한 것도 해자축월에
예를 들어서 윤하격이 되지 않는 종격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해자축월에 화가 한 점도 없다, 하다못해 저기 암장된 화도 한 점도 없다, 이거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죠. 한겨울에 난방을 전혀 못하고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먹고 사는 집안은 집안 실내 온도를 뭐 25도, 30도까지도 따뜻하게 하고 사는데, 일반적 서민들은 이제 18도, 20도, 저희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20도에서 22도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요. 항상 옷을 좀 도톰하게, 내복은 안 입는다 하더라도 옷을 좀 도톰하게 입어서 좀 난방비를 좀 절감해 보고자 이렇게 하면서 알뜰하게 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해자축월에 어떤 일간이 태어났는데 온기가 없다 그러면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해자축월에 화가 없는데 천간에 임계수마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 허허벌판에 뭐예요, 저 빤스만 입고 있는데 하늘에서 눈비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처량하죠.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도 있다라고 하면 뭐 불씨를 얻으니까 좋겠지만,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반드시 병화, 정화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뿌리를 얻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도 일단은 화가 있어줘야 되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서 수왕절이죠. 수가 왕한 계절이 해자월인데 수가 해월만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거는 수가 왕하다기보다는 그냥 기온이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해월에 임수가 다시 투출한다거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할 때는 기온 자체는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은 차가운 중에 임계수가 다시 투출하거나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다, 해자축이라든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는 물이 진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그 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얼어 있다. 그래서 기토도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물이 범람해서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료, 즉 밭에 물이 넘쳐가지고 기토를 갖다 쓸고 가는 건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수가 병이 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저 임수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나 무토를 치용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있어준다?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태양이 비춰 주어야지만 기토, 전원, 한겨울의 텃밭이 얼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 따뜻하게 녹여 주어야지만 물이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서 기토, 한겨울에도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채소, 한겨울에도 하우스 안에서는 딸기가 자라고 있죠. 그와 같이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해월에 수는 왕하지만은 토라든가 화토는 해월에 절지가 되기 때문에 토도 약하고 화도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병화를 생주해 주기 위해서는 간목이 있어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 도와주어야 된다. 병화가 없는 경우에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오히려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재성과 관사,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의미가 없게 되죠. 저 간목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병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해월의 기토는 그래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 간목을 지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토인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해당이 되죠. 해월. 이 해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지장간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격국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원래 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양이 되고 해는 음이 되는 것인데, 해 중에 있는 본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봤을 때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해수는 뭐예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양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라고 이렇게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토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토와 해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재성인데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저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이 되면 저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아까 해월은 수가 왕하지만은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만약에 해중에 있는 요 간목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 만약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요. 예를 격으로 잠수다. 무토는 쓰지 않는다. 무토는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겁제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고 임수가 투출하지 않고 해중에 있는 지장간 세 개가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원령 자체를 해수를 갖다가 용신 격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중기 임수가 투출하면 당연히 이건 정제격의 제다신약이 될 것이고 만약에 중기인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아니라 어떤 격 정관격으로 바뀌고요.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제격이 됐던 정관격이 됐던 해월의 기토가 왕하다 약하다 신약하다 신약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 생주해준다. 선생님 그럼 병화 말고요 비경겁제로서 뭐 술토라든가 무토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주면 안 됩니까? 물론 있으면 기토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안 되죠? 토를 가지고 해자주간에 조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토, 기토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더해서 뭐 축토를 다시 본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병화는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축토, 기토 같은 비경겁제를 보는 것은 이거는 금상첨화 그랬지 하나 더 있으면 일간이 좀 왕해지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 인성인 화 내지는 비경겁제인 토 중에서 어떤 것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경겁제보다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관인 상승, 정제격의 관인 상생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역시나 화에 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해월의 기토 자체가 약하죠. 축을 보게 되면은 일간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완전히 신약은 면한다 하더라도 축토 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조후는 할 수 없다. 병화는 화는 반드시 다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화가 없다면 운세라도 화운을 가는 것이 좋겠죠.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는 솔직한 말로 무토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임수 개수가 투출하지 않고서야 무토 기토가 천간에 다시 투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한신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한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식신인데 이 식신이 하는 꼬라지는 수를 생해서 더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한신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약한 기토의 기운을 설해서 한기를 가중하기 때문에 얘는 뭐 약간 병이 되는 병신 이런 병신은 아니겠죠. 이런 병신도 아니고요. 이렇게 병이 되는 그러한 글자 내지는 귀신 꺼리는 글자가 된다라고 해서 뭐 귀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병신이 됐던 귀신이 됐던 중요한 것은 기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희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됐건 일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 필요한 중에 일지의 사화를 봐서 기사일주가 돼서 사중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 생주해주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 있는 아주 이것이 용신이 돼야 할 것인데 가장 큰 문제 뭡니까? 해수하고 사화하고 붙어있죠. 이걸 첩신되어 있다라고 해요. 둘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해충이 된다. 만약 사행충이 아니고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해수도 상해를 일주하는 가장 나한테 필요한 사화가 깨진다. 이것이 만약에 기사가 아니라 사시였다라고 하면 이건 사해충으로 보지 않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게 또 뭐 기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다시 사해충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축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사해충이 되는 걸로 보지 않고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축이 아니라 이제 기사가 되는 경우에는 요거는 사회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화가 어떻게 된다? 폭삭 깨진다. 아이고 좋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줬다 뺏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시에서 다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돼. 얘 어차피 깨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원에 한겨울에 농사 안 지을 수 없죠. 화를 얻어서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저 기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 자, 수왕절인 해월에 춥죠. 사화로서 조우하려고 했는데 사해충 돼서 깨졌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사해충 됐다고 해서 해월 엄동설하니 뭐 따뜻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온하려고 했는데 불이 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춥죠. 사화는 깨져서 용도가 없겠고요. 시를 또 자시를 만나면 해월에 자시면 뭐 겨울에 밤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춥죠. 갑목 가지고 조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쉽죠. 이런 것도 좋지 못하고요. 화를 봐야 되는데 화를 보지 못한 것. 을해시도 마찬가지죠. 사해충에 또 수가 다시 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해월은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해. 해월은 목의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목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월에 사해충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해에 뿌리를 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칠살평관에 해당이 되죠. 얘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합니다. 물론 멀찌감치 신금이 있어서 이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멀리 있죠. 먼저 을목한테 기토가 당한 연후에 신금이 천천히 와서 을목을 제해주죠. 둘이서 붙어가지고 기토 코피 터진 연후에 엄마가 와서 도와준다거나 내 친구가 와서 도와주는 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얻어 터지는 것이 급선무지. 얻어 터지고 나서 코피 터지고 나서 콧구멍에다가 뭐 휴지쳐 발라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해충이 된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든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정도면 이 병화가 용도가 크게 있겠고요. 기토 입장에서 정인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병인시 나쁘지 않다.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생시라고 저는 생각할 것일 것 같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를 본다 하더라도 정화가 아무리 사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화가 깨졌기 때문에 정화의 공력도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쓴목인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좋을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 역시나 사화가 깨져 있는 이 상태에서 무진은 물론 약한 기토를 무토 기토 겁재가 있으면 기토가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조우가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일간 토가 왕하더라도 화운을 만나서 그런 조우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는 일지에 있는 사화는 충이 됐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사화는 용도가 있다. 이거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죠. 천간에 기토 3개, 축토 사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월에 기토가 3개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강해서 뭐 크게 신강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우시도 마찬가지로 오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 요거는 조금 뭐 그냥 상관생제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은 역시나 물론 이제 임수에서 천간에 투출된 거 되진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화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은 임신시 이거는 문제가 되죠. 임신시 해월에 다시 신금을 보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 작은 텃밭이 물이 범람해서 사수 동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 물이 범람하면 쓸려 내려가서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개유시 마찬가지로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월에 한겨울에 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있기면 기온은 한 20-30도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져서 기토가 뭐예요? 땡땡땡땡 얼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계유시는 너무 한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갑자, 을축, 뭐 무진, 그 다음에 을의 뭐 갑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없어서 조가 되지 않는다. 갑술 같은 경우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아주 손톱만큼 조가 된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가 좀 부족하고요. 가장 괜찮은 생시는 뭐 갑인시 정도 내지는 기사경호시 정도가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